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청년 작가상 이호주 작가님, 네. 그다음에 메타포 이현영 작가님, 초현실적 예술부문 금산 두 분 모시고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작가가 작품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극복하기 위한 또 부분으로 또 작품을 통해서 성숙되기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작품 하나하나에 다 공력이 깃들었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철학도 있지만은 하나의 정말 보물 같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우리 K아트 프라이즈에서 또 상을 또 수상하시면서 많은 또 소감이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청년 작가상의 이호주 작가님은 또 요 K아트를 성행하기 위해서 뒷일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뒤에서 뭐 우리 작가들 뒷바라지 한다는 일이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뭐 많은 일을 좀 같이 진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예. 최근 작품 활동 근황 우리 한번 알아보죠. 우리 이호주 작가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기존에는 이제 미디어 작품을 위주로 작업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화 작품을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부터 제가 진행하던 미디어 작품은 이제 아픔을 통한 저의 내면 탐구를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첫 번째로 했을 때 그 작품을 통해서 보는 이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제 작품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중들이 보기에 제 작품이 좀 어렵지는 않나,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픔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지 말자,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화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제 작품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리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관장님이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떨까요? 작가란 그 계속 꾸준히 자기에게 어떤 질문과 반문을 통해서 또 거듭되는 또 그 반문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숙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품이 달라진 변모로 또 이제 우리 대중들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아마 우리 이호주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경우로 자기가 지금 해왔던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문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초발심으로 또 가서 반문을 제기하고 대중과의 소통에 관한 문제가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또 제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듭된다면은 또 좋은 작품 더 꾸준히 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사족을 달지 않으시네요. 자, 우리 초현실적 예술 부문 금상 메타포 이현영 작가님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피카디리 K 아트 프라이즈 끝난 이후에 한동안 이제 밀린 일을 처리하는 걸 좀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또 이제 그 전에 생각을 해왔던 어떤 구상했던 거, 그걸 조금 이제 작업을 이제 100호 캔버스로 그 유화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설치 미술의 어떤 전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 작업, 그것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는 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으로 하는 게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배달 문화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쪽을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저 관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대중들은 이제 소비 문화 자체가 사실 이제 편리주의가 또 상당히 이제 급성장하면서 동시에 또 이 대중문화권 자체도 소비 지향적인 어떤 문화로 또 많이 또 간 거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중들은 쓰레기를 던지는데 작가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질문을 통해서 사실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할래라는 어떤 화두를 통해서 작가는 또 뭔가를 보여주고 또 대중들은 반응을 하죠. 작가들이 던지는 화두를 통해서 다시 재고해보고 삶의 방식이라든가 또 방식과 관련된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현정 선생님께서는 아무튼 화두를 던지는 걸 통해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미술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특징이 있다면 정제된 말씀을 작품 세계도 그렇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족 달지 말고 바로 작품 설명 들어갈까요? 자, 이번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저 관장님이 크게 이효주 작가님의 이번 작품에 대해서. 네. 먼저 이효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어 아트로서 이제 여러 판타지아, 네. 미디어 영상에서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평면회화에서 보지 않았던 약간 4차원적이거나 이런 영상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새로운 작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또 회화적 방식으로도 풀어가려고 해서 이번에 드로잉적인 작품 또 삶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의 속내가 들어있는 이야기의 작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달라지는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갇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충분히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은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고 또 삶의 어떤 권태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래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지금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메타포로 이렇게 다루는 작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효주 작가 선생님 작품을 잘 들고 있고, 자, 가채로. 예, 새로. 예, 이렇게, 이게 맞네요. 예, 맞네요. 이제 제 작품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제목은 오후 11시입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고통도 신체적인 이제 아토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배경과 메인 캐릭터가 달라지는 그런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운 그 상황 안에서 그 가려움을 참아내는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제 모습인데요. 사실 그 가려움이라는 고통이 극대화되다 보면 그 고통을 느끼는 몸의 신체의 물리적인 성질은 다 사라지고 고통을 느낀 그 감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캐릭터의 몸의 면을 전혀 칠하지 않았고 선으로만 표현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으로 인해서 관절이 꺾이는 그런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진 신체 모습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제 사실 인체를 그릴 때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얼굴 또한 사실 고통을 느끼는 그 뭐랄까 감각, 그 표정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 제 주체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눈과 고통스러워하는 이 표정만 남아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사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재밌거나 유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고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익살스럽고 희화화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뒤에 배경이
제가 오후 11시에 샤워하러 들어가는 화장실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화장실 타일을 그대로 재현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일상적인, 그리고 현실적이고 익숙한 그런 3차원 공간 안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캐릭터를 대비시키는 의도를 대비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너무 비참한 암울한 생각만 하는 이를 통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이로 인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작품명이 11시 PM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 뜻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 시간대별로 제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게 오후 11시에 제가 화장실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작가들은 이제 개인의 일상 또는 네.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또 작품에 반영됐을 때 어쩌면은 이 작가 한 개인들은 대중들에 대한 부분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그렇죠. 그 대입을 하게 되자면 대중들의 아픔이고 대중들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작가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복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면은 대중들의 일상이나 대중들의 삶에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야기나 소재를 또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미술의 상당한 거장이나 대가들이 뭐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된 그 경로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의 아주 처절한 아픔, 고통, 또 죽음과 직면하는 어떤 거기까지 이제 도달했을 때 마지막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새로운 사유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남으로써 예술 활동이 또 새롭게 전개되고 또 힘을 받아서 마지막 끝까지 잘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빛나는 자리까지 오른 작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호 작가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지금 어떤 여러 그 신체적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잘 극복된다면은 또 우리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작가가 한 사람 나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잘 극복되고 멋진 작품으로 또 완성된 작품들 또 많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도 아토피라는 작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11시 PM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아토피 고통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프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손이 아마 다른 데는 즉각인데 이 손이 자유자재로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두 번 봤죠 설치 작품을. 근데 확실히 그 설치의 내공이 보여요. 네. 설치 현상인 것 같아요. 난 이게 설치인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설치 작품으로 봤는데 3D라고 그냥 표현하시는데 그동안 내공이 폐화에도 이렇게 그 뭐랄까 이미지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앞으로 캠퍼스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아무래도 영상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영상 작업 안에는 소스가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레이어로 그렇죠. 반복된 레이어를 갖고 있고 그 하나의 레이어를 이제 캡처하거나 띄어내게 되면 충분히 회화에서도 재밌는 평면 회화를 갖다가 아마 구축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현영 작가 선생님 요번에 금상을 받으셨는데. 예, 예. 예. 이번에 그 초현실적 예술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반대로. 네. 아니, 이거지. 아니요. 바나나. 이거. 예. 바나나가 위죠. 예. 맞아. 예. 가운데 이쪽에서 들까요? 저희? 네. 거기서. 제목은 어게인 073부인데 네. 좀 전에 그 이호주 작가님처럼 제목이 또 시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 그림 요 배경이 된 거는 신사역 사거리. 예. 그리고 제목에 0739로 돼 있는 거는 아침 7시 30분 거의 요 시간을 이렇게 제일 바쁜 시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그 이전에 제일 바쁜 시간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직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제목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이 직장을 나가기 전에 자기는 아침 밥을 뭐 대충 먹던지 거의 못 먹잖아요. 그리고 아기는 예쁘게 꾸미고 밥도 이렇게 먹이고 그런 다음에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여기 이제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엄마들은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결국은 또 엄마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엄마를 여기 바나나, 이게 한입 베어본 바나나가 날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참 이제 제일 바쁜 엄마를 상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나나에 줄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토끼 인형이 있습니다. 이 토끼 인형은 한참 뭐 즐거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놀 수 있는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이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어린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막 보내고 출근하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그 자동차들이 이렇게 막 줄려서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러시아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한 어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 그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근심, 걱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구름 부분을 거꾸로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은 뭉크의 절규에서 나오는 어떤 그 괴로워하는 표정이 태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비밀인데. 그리고 제목을 이제 결국 이제 어게인 0739로 했는데 어게인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좋았던 시기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0739라고 일부러 시간을 그 어게인 뒤에다 붙이게 된 거는 이 아침 7시 39분이라는 시간은 지나갔지만 오늘 못 잡더라도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07에서 7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어린이 나이 그리고 3구는 그 정도의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키우는 엄마의 평균 나이라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암호 해독. 암호 지금 엄청난 암호가. 이 작품에는 어떤 세대에 관한 포커스가 있고 숨겨진 코드가 있었는데 오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우리 이현영 선생님이 그 닉네임이 메타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타포가 하나의 레이어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레이어 방식의 메타포가 들어있는 그림이어서 정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아요. 암호는 답이 나왔어요. 그 뭉크가 있네요, 절규가. 그죠? 요 제품은 이제 방송에 나갈 때 그 구름에 관한 부분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가지고 부탁을 드릴까요? 그 부분만 따로만 또 빼서 나갔으면 합니다. 이 붉은색 그 구름 부위에 이 방송을 봐야 이건 암호를 붙일 때.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 속도를 내볼까요? 네. 앞으로 추진할 작품 방향과 계획. 먼저 말을 열어주시죠. 아니, 관장님 먼저 화두를 잡아주십니다. 그 작품이 이제 우리가 항상 발을 딛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은 작가들은 미래에 관한 비전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다 그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상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다듬어지고 또 정교화가 돼가지고 오늘 얘기했지만 내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범주 안에서 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가들의 또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작품이라든가 그런 전망들, 비전들에 들어본다면은 우리 아마 그 속에 상상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작품들을 조금은 머릿속에 영상적으로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든 이효주 작가님 앞으로의 작품 방향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작품처럼 그 고통에 관한 시리즈 작품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2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더 많은 다양한 시간대에 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다양하게 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작품은 신체의 전신을 다 표현을 했지만 이제 일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한 구체적인 화면 구성의 그런 작업도 할 예정이고요. 이와 동시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미디어 작품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요. 영상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번엔 설치도 시도를 해보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이 미디어 작품도 계속 발전해 시고 이번에 이제 첫발을 내딛은 캠퍼스 작업도 이제 시간을 24시간 시공간에서 인체도 또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세분한다면 미시적으로 잘라서 또 확대되고 또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연작을 해보겠다. 네, 그렇게 정도 예, 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이현영 작가님 예. 어떻습니까? 당분간 또 나중에 바뀌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사회적인 어떤 동시대의 그 사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은유적인 기법으로 당분간은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화는 기본으로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서양화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설치 미술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당분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대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기능적인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시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공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적인 마케팅을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나눠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데 아토피하고 팬데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연히 개념을 갖고 계신 우리 두 작가 선생님을 모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수상에 대한 박수 한번 치죠. 이렇게 우리 K 아트 프라이즈에서 큰 상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감사하지만 작가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는 그런 버팀목이 됐으면 하고요. 관장님 네. 총평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우리 미술을 그 심플하게 정립을 이렇게 달라진 걸 보자면은 보는 미술에서 읽는 미술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미술이라면 예술의 이제 감성에서 뜨거운 감성. 그런데 읽는 미술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인지 미술로서 그 이성적 작업을 또 이성적 사고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성이라 그러면 또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뭐 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에서의 이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나눌 때 차가움의 어떤 이성이 아니라 그 속에 감성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이성으로서 작용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오늘 많이 엿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인정 미술로서의 또 가능성, 또 현대 미술이 갖고 있는 그 사고적 부분, 또 철학적 부분을 충분히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90년대 그 뜨거웠던 개념 예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구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런데 사실은 은연중의 개념 미술이 개념을 가지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화두가 좀 큰데, 자, 네 번째 우리 질문지가 참 저도 어려웠어요. 세계 미술 시장 또는 미술 사조의 변화, 이런 그 큰 화두를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관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술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정보가 전달돼서 많은 작가들이 동시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최근 우리 한국이나 또 세계 미술계를 놀라게 한 그 사건들이 있고 주목받는 작가들이 또 이제 탄생됐는데요. 그 H의 그 작가, 그러니까 얼굴 없는 게릴라 아티스트라 그러죠. 그 네. 뱅크시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디지털 아티스트로 NFT 그 작가들이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히 뭐 고액의 거래가 되고, 지금 그 비플, 이런 아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않았던 그 미술 시장의 급변화를 우리는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작가로서 지금 세계 급변하는 미술 시장의 또 변화라던가 아마 이런 걸 같이 마주하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회나 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그렇죠.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효주 작가님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를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NFT 아트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기존의 이제 미술 시장은 회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 작품으로서에 대한 인정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디지털 아트는 사실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NFT 아트로 이제 디지털 작품이 이제 경매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디지털 아트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NFT 기술이 이제 작품에도 이제 접목이 됨으로써 앞으로 굉장히 이 디지털 아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현영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전 새로운 시장이 또 나온다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제도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어떤 새로운 방식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거기 에브리데이 첫 5,000일인가요? 네. 이게 JPG 원본 하나에 780억에 뭐 낙찰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780억 원을 주고 산 사람이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암호화폐 펀드 회사 거기 설립자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 그 하나의 수단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최근에 또 그 뱅크시 작품 멍청이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크기는 한 4절 정도 되는 크기예요. 4절 된 크기인데 그걸 누군가가 1억에 작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는데 그 작품을 바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JPG 원본을 다시 또 이렇게 NFT로 처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4억 7천만 원에 재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JPG 파일을. 그러니까 이제 원본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나 아주 뭐 대단한 예술품을 훼손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참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새롭게 이렇게 뭐 나오는 기술은 좋겠지만은 그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무슨 저 탐정 같은 말씀을 주셨네요. 네, 예. 그 두 분이 뭐 조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 미술 시장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가들이 현존하고 있고 작품도 현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적인 구조는 영원히 일단은 이제 고정적으로 가는 판이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결합돼서
사실은 그 시대성이죠.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달라진 시대의 어떤 새로운 구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 현존하는 작가와 작품에 관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방식이 결합되면서 이걸 풀어갈까라는 예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작가들은 이 지금 있는 상황을 암시적으로 보고 아무튼 세계는 변하고 또 미술 환경도 변한다. 그러면 나도 지금 달라지는 미술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념화하고 또 내 철학, 예술 철학은 같이 어떻게 공존해 갈까에 대해서 화두처럼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계속 꾸준히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개념예술 할 때 그게 돈이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율 작가님의 미디어나 디지털 아트가 어떻게 상품화 되겠느냐를 좀 평가절하한다면 이런 의문인데 어느 시대나 장르에 있었고 이현 작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해프닝이나 이벤트가 과연 그 교란시킬 거냐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문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거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친놈이라 그랬고. 근데 이정표가 된 거죠, 아트에. 예, 그렇듯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자,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가야죠, 이번에는. 우선, 인사는 이제 이현영 선생님 마무리. 네.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의 저기 회장님, 네. 예, 회장 이순선 회장님, 이순선 예, 회장님. 이순선 회장님과 이승근 관장님 그리고 박동 위원장님과 많은 관계자분들 너무 미술에 우리나라 한국 미술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카디리 미술관이 앞으로도 더 무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효주 작가 선생님. 예, 먼저 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 이승근 관장님과 박동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덕분에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를 함으로써 제 작품 세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피카디리 미술관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빛나는 미래를 기원드리고 저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마침 이현영 선생님이 지금 메시지가 있는 또 메타포 작가로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정말 쓰레기를 던지지만 작가들은 화두를 던져서 같이 공존하는 이 삶의 환경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질문들을 사회에 던졌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이효주 작가 같은 경우도 개인의 일상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작품을 했는데 아마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대중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작가들은 개인의 일상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으로 승화하고 또 우리가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대한 전체적인 화두를 던진 오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아무튼 현대미술에 와서는 이 삶의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뭔가 예술적 승화로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또 상상력으로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많은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예술가의 상상력 같이 또 엿보는 시간 계속 꾸준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